네, 갈수록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IMF가 했었던 경고가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일본이 유럽 위기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요즘 들어서 이 다른 기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당시 IMF의 경고가 왜 지금 와서 부각이 되는 것인지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그 시작 전에도 말씀 나누시면서 아베노믹스가 이제 200일이 됐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 10월에 IMF가 했던 경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요? 예, 요즘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FOMC 회의 결과가 뭐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특히 고용 목표를 강화하는 쪽으로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OMC 회의 결과에서는 특별히 이례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가는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상하리 만큼 3월달, 4월달 G8 회담, G20 회담에서는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다른 그 국가들이 칭찬하는 분위기, 엔저를 용인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끝난 그 G8 회담에서는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지 이제 200일이 되는데요. 200일이 되면 보통 칭찬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그런데요. 지금 일본에 대한 어떤 회의론 또 일본이 그 유럽식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 이거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IMF 연차총회에서 IMF가 공식적으로 경고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때도 재정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그 재정 위기에 대한 유럽식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는 경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IMF의 그 내용이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하야하고 아베노믹스가 출범했던 결정적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베노믹스가 200일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당시의 경고가 뒤늦게 화제를 받고 있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결정적 계기가 그때였었기 때문에 이것이 뒤늦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시에 이례적으로 IMF가 일본이 어떤 유럽 위기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경고를 한 부분이 결국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럽의 주요 위기 국가들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죠. 그럼요. 그때 그 경고가 나온 데에는 일본의 국가 채무가 당시에 GDP 대비해서 220%가 넘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의 국가 채무 대 GDP의 이혼 수위를 보통 100%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7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보면은 일본이 다른 측면에서 개인 그 자산, 일본의 그 국채의 약 96%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최후 보텀백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선진국의 위험 수준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세계 증시를 그 강타했던 그리스도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해서 170%입니다. 그보다 많았던 수준이거든요.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에 있어서 좀 다소 좀 너무 한국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얘기했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IMF가 한국의 국가 채무를 GDP 대비해서 한 33%, 34%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수준보다도 무려 7배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최후 버팀목 이런 측면에서 무역 수지도 좀 악화되고 재정 수지는 위험 수위를 넘고 무역 수지는 악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캐시플로우 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IMF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정부한테 일본의 민주당 정부한테 재정의 그 불균형 촉구 차원에서 IMF가 일본의 재정 위기, 위기의 성격이 재정 위기입니다. 재정 위기의 유럽식 재정 위기의 제2의 그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최후의 버팀목인 무역 수지도 악화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럽 전체를 밟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로 왜 무역 적자를 언급을 했는지요? 지금 와서 뒤늦게 화두가 되는 것은 사실 재정 수지는
이렇게 보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무역 수지도 적자가 발생하는 198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에서 화두가 됐던 소위 트윈 데피시트 시어리, 즉 쌍둥이 적자 이론이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가 IMF 경고가 될 만큼 이렇게 악화됐다 하면 그 버팀목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그 강점이었던 무역 수지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해서 캐시플로우 상에 문제가 없을수록 하면은 IMF 경고가 나오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무역 수지마저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도 이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떠냐?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은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할 거로 보이는 무역 수지 부분이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엔저를 유도한데도 불구하고 엔저가 유도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감소, 이론적으로 보면 감소돼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이커브 함정에 걸려 있어서 4월에 무역 수지가 8천억 엔 이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경고에서도 재정 적자, 그 다음에 무역 적자. 지금은 무역 적자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엔저 때문에 오히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더 발생하는 확대되는 제이커브 함정에 걸리다 보니까 자 지금 와서는 뭐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믿을 버팀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끝난 G8 회담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이 분위기가 확 크게 변하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버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과 함께 뒤늦게 작년 10월에 이렇게 경고했던 IMF의 일본의 재정 위기설 이것이 다시 최근에 피부적으로 와닿게 되고 그 대목이 지금 화두가 되는 것도 바로 무역 수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엔저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거 경고가 뒤늦게 화두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 엔화 흐름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엔저 기조를 유지해 오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강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우려됐었던 일본 내 두 가지 공동화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우려가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죠. 이거와 함께 일본 내부에서는 소위 쌍둥이 공동화 이론. 일본 경제를 겨울 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일본 기업들이 밖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산업 공동화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일본 경제를 특징 지을 때 산업 공동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도너츠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기업들이 머물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경우는 사실 일본의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되는 이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 그 자금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기업들이 좀처럼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좀처럼 다시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일본 기업들 들어와라 하는 일본판 리쇼링 정책을 이렇게 아베 정부에서 상당히 심주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의외로 엔저에 따라서 채선성이 증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로 다시 환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그 내부로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밖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베노믹스에서 일본 기업 자체들이 또 일본 투자자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면에 있어서는 재정 수지 적자, 무역 수지 적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활동, 경제적 활동에서는 투자자는 밖으로 나가, 그 다음에 기업들은 밖으로 나가 하는 쌍둥이 적자와 그 다음에 쌍둥이 공동화 이론에 처해 있다. 그런 것이 지금 일본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 말이죠. 재정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는지요?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엔저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엔저가 되면 모르더라도 아베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이번에 사실 아베노믹스의 회의론과 함께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앞으로 아베가 인위적으로 엔저를 끌어가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 그럼 뭐에서 보완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정책은 지금 제로금리에다 예.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금융정책에서는 지금 정책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정책 쪽에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IMF의 재정위기 경고가 주목받는 것도 일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재정정책 측면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의 불균형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다. 이게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일본 경제 모습을 좌우한다. 문제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230%가 넘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출 증대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네. 자, 지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가 채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상황인데 예. 아베 정부 추진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220%가 230%, 40%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 재정 정책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자, 국민의 희생은 뭐냐 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본 참여연 선거를 위해서 기업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일부 부유층을 달래기 위해서 표심을 자원은 달래기 위해서 감세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 채무가 경기도 회복되지 않고 국가 채무가 위험수위가 나는 상태에선 감세를 하면 재정 수입이 안 돼서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참여연 선거의 과반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포퓰리즘 전형적 발상이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다. 예. 그러면 지금 풀어갈 때는 결국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케인즈원의 균형 성수를 이용한 소위 간전 정책 이것뿐이 있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가뜩이나 일본의 무리한 정책에 의해서 기대감을 높인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 하겠느냐. 이게 이제 소비상 어렵다 하더라도 한데는요. 예. 부유층 반발이다.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어렵다. 참여연 선거 끝나더라도 사실 이것을 끌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부유층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자, 작년 10월에 지금 6월 달 지났습니까? 8년 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가 새삼스럽게 다시 들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둥이 적자와 쌍둥이 공동화 현상 속에서 마땅한 이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유럽에 이어서 차기 재정위기 후보지로 일본을 꼽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분명히 그 예. 징후는 상당히 작년 10월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역 수지 부분이 적자가 더 발생되는 사안이고요. 또 일본도 이렇게 국가 채무가 220%, 230%인 상태에서 일본의 그 적자를 매기 위한 일본의 엔화표시 국채가 국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사실상 그 96%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그리스보다 국가 채무가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이렇게 재정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던 배경이거든요. 문제는 최후의 버팀목의 역할을 했을 거로 기대됐던 일본의 국민들의 개인들이 지금은 딜레버리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그 금융 자산이 국가 채무보다 많아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는 예. 이제는 경기 침체가 좌우되다 보니까 일본의 그 경기가 좋아서 딜레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딜레버리지 반대인 레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일본의 그 자산들이 일본 국민들의 자산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축소하는 개인의 금융 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버팀목이 역할했던 이 부분이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 작년 10월에 일본의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경고할 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아베 정부의 정치적인 주도력을 회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아베 정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도력,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 당분간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사실 크게 종전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변화가 나타나면 세계 증시는 이 대목에서 특히 다음 달 7월 달에 있을 예. 참여연 선거 결과가 다시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이라든가 시스템의 신뢰에 의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긍정적 시각으로 바뀔 시각이 없다면 예. 결국은 아베노믹스를 만들었던 주체가 다시 회복력, 시장에 기대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보완책이 돼서 이것이 돼야 사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잠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아베 정부의 지도력이 지금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참여연 선거 결과에서 일본의 주도력 확보 문제에서 일본의 국민들의 지지도를 보면 지금 한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한때 70%를 웃돌았다가 지금 60%. 어제 최근에 그 조사 결과로 보면 57%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일본의 국민들의 지지도가 또 전통적으로 보면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보수가 강합니다. 보수가 강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지지도가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급락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참여연 선거에서 어렵게 과반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베노믹스의 회의론이 불고 있는 것을 다시 재강화해서 다시 아베노믹스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정책 지도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부의 해부 여부인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일치가 돼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잘하고 아베 총리가 잘했다고 보다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시켜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줘서 참여연의 압도적 선거에서 일본 당신들 잘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서 힘을 실어주면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의 아베 정부의 어떤 지도를 볼 때는 지금 일본 경제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아베 정부의 지지력, 주도력 이걸 확보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고요. 우리가 1990년 외환위기 당에서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잘했던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회의론 속에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풀어갔던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금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버팀목 역할을 잘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결국 일본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느냐 이거가 지금은 서서히 국제금리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일본 경제도 그렇고 아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